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은요, 정치권, 즉 유동규 씨가 속한 당시 성남시의 정치 세력이 이 사건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도 합니다. 정치권을 얘기하는지 그쪽 제가 얘기한 지휘부 쪽인지 뭐 그런 얘기 아니야. 그쪽 라인이겠지. 유동규가 속해 있는 다 그쪽이지. 알았어.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만나서 반을 짓든지 뭐 나고간에 만나자고 할 필요가 있잖아. 누군 죽고 만났어요. 만나서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아니야, 테니까 알아서 안 된다니까. 했는데 당신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도 환장하겠네. 그게 아닙니다. 알아서는 여태 제가 두 자리 있어 짰으니까 알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너무 순진하 너무 모르십니다. 이 험난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근데 여기 상황이 이런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뭐 원망하라 그러고 안 해. 당신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진즉 복귀할 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저 녹취만 들었을 때는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아니다,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사업, 그리고 이 많은 비리들이 엮여있는 이 일들을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걸 다 진행을 했다? 시장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장에게 누가 사직서를 내게 했는지가 핵심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배임죄의 고의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죄라든가 김만배 씨 배임죄에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김만배 씨는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사장을 외압을 통해서 교체할 정도로 어떤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이 사업에 특혜를 주려고 사람까지 바꿨느냐, 그 과정에서 누군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가 이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양립 가능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산하의 어떤 공공기관 사장이 이제 사직서를 썼는데 그 내막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결제했을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정치적인 다툼이니까 그 과정에서 밀려나서 사태 쓰나 보다, 이렇게 만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어떤 특혜를 주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황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름 빌려서 사퇴를 하게 됐다. 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것인데요. 황무선 정 사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위와 관련해서 2015년까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제 정 실장이나 또는 이재명 전 지사가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도 사퇴 압박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황무성 전 사장 입에서 유동규 씨가 속한 정치권에서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 이후에 본부장으로 재직했다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선에 도전하자 이 본부장 자리를 관두고 이재명 이 선거 캠프에 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무성 사장이 거론한 이 정치권이라는 세력, 결국에는 황무성 전 사장은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정치권이라고 지목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좀 막연하게는 그렇게 또 생각할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쪽 걔가 이야기하는 지휘부 쪽인지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땐 지휘부 쪽이 조금 좀 성남시하고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지휘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남시 네.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정진상 정책실장이나 이런 쪽을 지칭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정치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당시 이제 성남시 의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선거를 갔다가 왔으니까 선거하면서 국회 쪽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근데 않아요. 당시에 성남시 의회 의장도 사실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혐의가 있는 대장동 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이 당시 성남시 의회 의장이 아주 밀접하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문길 의장이라고 그렇죠, 최문길 하는, 의장. 예, 원래는 뭐 새누리당 출신이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당적을 옮기는 과정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과정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만약에 사퇴 압박을 넣는 곳이 그런 성남시 의회를 비롯한 뭐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넣는 것이냐, 아니면은 성남시 지휘부 쪽, 그러니까 뭐 시장실이나 이쪽에서 넣는 것인지, 이건 뭐 두 가지를 살짝 분리해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외압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외압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네. 왜 외압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시장 쪽 이재명 후보 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장을 그렇게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장을 물러나게 시장을 하고. 사장을 그렇게 네. 물러나게 하고 만약에 이 대장동 개발을 그렇게 지금 현재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면, 그럼 유동규 본부장을 사장을 시켜버리면 아주 간단할 네. 텐데 왜 후임 사장을 또 뽑느냐?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죠. 예,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시장이 내가 설계했고 내가 성남시에서 사전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1,800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임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 지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뭐 가겠다고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도 법리적으로 좀 다퉈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